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 오늘은 1%의 노력, 히로유키. 첫 번째, 99%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일본에서 투채널이나 니코니코 영상을 만들어 온 히로유키 씨의 1%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성공함에 있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보통은 성공이라 하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경대학교 학생들의 부모들의 60%의 연봉은 950만 위엔 약 1억 원 이상이고 동경대 학생의 부모들은 고학력자들입니다. 결국은 동경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운 좋게 머리가 좋은 부모에서 태어났거나 학원이나 교육에 얼마의 돈을 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력은 부모의 능력과 수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건 머리가 좋은 부모의 아이들은 머리가 좋고 스포츠 선수의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에 쓸데없는 노력을 해서 시간이나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1%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노력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다. 두 번째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가라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 네, 맞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장소에 있었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 운 좋게 회사 안내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 그저 보통적으로 일을 담당했던 것뿐인데 약 1억 5천만 위엔 1억 5천만 원을 받았던 얘기가 화제가 되었죠. 이것은 1억 위엔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태어난다면 있었던 재능이 아니라 그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버블 시기에 단순하게 IT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급여가 높다거나 유튜브를 누구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큰 이득을 얻었다거나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알아서 투자를 시작했다거나 하는 사례죠.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누구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의 장소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 즉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노력하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가 나쁜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원은 예전에는 높은 급여를 받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겠죠.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기 때문이죠. 또한 앞으로는 AI가 은행 업무 창구를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원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재빠르게 바람이 불어오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여유를 만들 것. 세 번째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유를 가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유입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 3배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겠죠? 하지만 결국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처럼 친구로부터의 괜찮은 비즈니스를 소개받거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쁘니까 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죠. 다들 바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기회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것을 잡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더 이상 들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상태에서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은 항상 비워두고 언제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게임 실황을 시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알고 투자했던 사람도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니코니코 영상에서의 음악을 만든 사람도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인생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부터 했었죠. 사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밥이나 야채, 생선, 주스로 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스케줄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 결과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 할애를 못하고 본인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정, 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거라도 좋으니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루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오후 5시에 정시 퇴근을 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뒤에도 수정이 가능한 것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처럼 수정 가능한 것보다는 지금에서야 할 수 없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스트레스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스트레스인가를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저 싫어하는 업무나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참거나 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을 밀어붙여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벌레나 균처럼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구상의 생물은 지구의 열순환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의미가 없다면 죽기 전까지 가능하면 즐겁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인지, 매일 아침 10,000원 전철을 타는 것인지, 서비스업을 하는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해보고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도망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포켓몬과 싸울 때 도망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지 못하죠. 그냥 죽어버리죠. 네, 맞아요. 이것이 결과가 없는 노력입니다. 한계치까지 노력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회사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틀린 노력을 그만두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스트레스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장소로 간다.
다음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장소로 간다입니다. 왜 노력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사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쉽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을 하세요 라든가 매일 블로그를 작성하세요 라고 해서 그것을 수십 년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험 공부도 하루 10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죠. 하라고 하면 무슨 일인데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결정한 순간에 자신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정면 돌파로 노력해서 승부할 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장소라 하면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 8시간씩 칼을 만드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죠. 흥미가 없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죠. 그렇기에 노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기 싫지만 참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7번째, 일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니즈에 맞추는 것이다. 다음은 일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니즈를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것을 일로 하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일과 취미는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사회의 니즈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회의 니즈라고 하면 예를 들어 페탄크라는 마이너한 스포츠가 있지만 이 페탄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한은 페탄크라는 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게임도 동일하게 아무리 게임을 잘한다 하더라도 유행하는 게임이 아닌 이상은 평가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인베이더 게임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프로게이머는 될 수 없죠. 천재와 오타쿠로 나누는 것은 나온 결과물이 얼마만큼 사회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은 에이펙스를 잘하는 사람은 천재, 인베이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오타쿠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가지고 있고 일은 이 세상의 니즈에 맞추고 돈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나쁘다라든가 이 세상이 나쁘다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8번째, 전문성을 향상하자. 그럼 여기서 해두면 좋은 노력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독일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대응도, 전화 대응도, 경비원도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급여도 낮고 AI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일을 뺏기고 말죠. 그렇기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은 결과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째, 유니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레어한 경험을 해볼 것. 다음은 유니크한 인재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노력은 유니크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개성적이다라고 말하면 좋겠죠. 왜 유니크한 것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은 다른 점이 없다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개성이 있는 사람이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흥미로운 일들을 솔선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식에 간사를 맡는다거나 학교에 학급 위원을 해본다거나 해외에 낚시하러 갔다 왔습니다라든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레어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앞으로 유리하고 기회를 잡기 쉽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레어한 경험을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99%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여유를 만들 것. 인생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스트레스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장소로 간다. 일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니즈에 맞추는 것이다. 전문성을 향상하자. 유니크한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레어한 경험을 해볼 것. 이상 9가지가 히로유키 저자가 1%의 노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저 노력만 하는 것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보다는 노력하지 않아도 승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빨리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지금부터 성장하는 기회가 있는 업계로 이동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레어한 경험을 함으로써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노력하는 방향성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